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영웅 줄리어스 시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저는 그 전설의 집정관이었던 킨키나투스처럼 이렇게 자신의 포도밭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로마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은 전쟁 영웅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시저는 자신의 군대를 잘 키웠어요. 잘 정비를 하고 잘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는 충분히 넉넉한 돈, 급여, 봉급을 주고 충분히 먹을 것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의 병사들은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출전했을 때 승리한 경우도 있었고 패한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시저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했던 소식만 전했다고 합니다. 시저가 가장 정복하고 싶었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브리튼이라고 해요. 브리튼. 지금의 영국이에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시저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브리튼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어 건너야 했고, 배를 만들어서 이제 병사들을 태워서 브리튼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길도 잃고 병사들이 지치고, 그래서 바다를 헤매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돌아가고 싶었지만 바로 그때 보였던 거죠. 육지가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브리튼이었던 거예요. 브리튼에는 켈트족이라고 사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키도 크고 강인한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속의 목걸이를 차고 금속의 투구를 쓰고 몸에는 파란색 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로마의 병사들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소년병 하나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켈트족에게 다가갔던 거죠. 그래서 그 발목 깊이의 바닷물에서 싸우고 또 싸워서 켈트족이 물러나 드디어 그 브리튼 바닷가에 상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3주밖에 머물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커다란 폭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배가 많이 난파되었고 켈트족의 습격에 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더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브리튼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시저는 브리튼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패배를 로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갈리아 전기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예요. 프랑스와 브리튼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여기에서도 패배한 이야기는 없고 승리한 이야기만 적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시저는 승리의 소식만을 전했죠. 원로원들은 이 승리만 하는 이 영웅이 무척 두려웠어요. 왜냐? 로마의 왕이 되고자 했으니 그렇게 원로원들도 두려웠던 거죠. 원로원은 2명의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 폼페이우스였어요. 폼페이우스를 시저의 맞수로 만들기로 했죠. 그렇지만 폼페이우스는 시저의 딸과 결혼한 사위의 입장이었어요. 폼페이우스는 시저를 질투하고 있었고 실제로 시저가 자신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로원들이 폼페이우스에게 이렇게 시킨 거예요. 시저는 반역자야. 이렇게 로마 시민들에게 말해. 이렇게 시킨 거죠. 결국에는 폼페이우스가 원로원들의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 시저가 로마로 되돌아오면은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그 소식을 시저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군대 통솔권도 포기하라고 전했던 거죠. 로마의 시민들 사이에 시저가 반역자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실제로 브리튼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시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 시저는 원로원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를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되면 내전이 일어날 거란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라도 우리는 저 작은 다리를 건너게 되면 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걸세. 그래서 시저는 칼을 뽑아 들고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나의 적들, 그러니까 원로원들이겠죠. 나의 적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로마로 행군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폼페이우스하고 그 원로원이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시저의 군대와는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수한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시저의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거칠고 강하고 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저가 도시 로마로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폼페이우스의 병사들은 도망을 치고 없었고 폼페이우스마저 도망치고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저는 의기양양하게 로마로 들어섰고 그 누구도 이 시저를 체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너는 루비콘 강을 건너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시저는 로마와 로마의 전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싶었어요.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달아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이집트로 달아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시저를 공격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시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놈을 폼페이우스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놈은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와서 나를 다시 공격할 거야. 그러면 로마의 내란이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 폼페이우스를 붙잡아 감옥에 쳐넣어야 마음이 편하겠어.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이집트는 내부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 파라오가 두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냐?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그녀의 남동생 두 사람이 파라오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죠. 시저가 이집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잠깐 싸움을 멈추고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저의 오랜 적인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 살고 있어. 그를 잡아서 시저에게 포로로 주자. 그러면 시저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될 거야. 그랬더니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폼페이우스의 목을 잘라서 시저에게 바치자. 실제로 그 생각이 바로 실행이 됐던 거죠. 막상 자루 안에 든 폼페이우스의 얼굴을 봤을 때 너무 슬펐어요. 한때는 친구 사이였고 한때는 함께 집정관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사위였거든요. 사실 시저는 폼페이우스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단 그냥 감옥에 넣어둘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슬펐던 거죠. 클레오파트라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면 동생을 없애는 일이 무척 수월하게 풀릴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이집트의 유일한 파라오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시저를 만났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쁜 치장을 했던 거죠. 클레오파트라에 들어선 시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요청을 한 거죠. 당신이 내 동생을 없애준다면, 나 혼자서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집트의 부를 당신과 함께 나누겠어요. 둘은 엄청나게
매료되었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동생,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의 군대와 싸우도록 명령을 했고 실제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네, 시저가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시저는 로마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클레오파트라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런 행동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로마에는 아직 시저를 없애고 싶어하는 원로원이 있었고 원로원들은 시저를 계속 몰아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들은 군대를 모아 시저를 공격할 준비를 했고 이집트를 향해서 진군을 했지만 어땠어요? 원로원들의 군대를 무찔러 버렸죠. 그래서 순식간에 승리를 거둬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딱 세 마디가 나와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집트로 진군해온 로마 원로원들의 군대를 무찔러버린 시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시저는 로마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시저에게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독재자로 로마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시저가 원하기만 하면 전쟁을 선포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세금을 올릴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돈에 새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즐길 검투사 경기와 전차 경기도 열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시저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저 사람들이 딱 두 가지의 노여움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원로원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로마의 절대 군주요. 하지만 원로원 여러분들이 나를 시저 왕이라고 불러줘야 다른 나라 왕들도 나를 존경할 거니까 나를 왕이라고 불러주시오. 네, 이게 첫 번째 노여움을 사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도록 하시오.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삼고 내 권력을 이어받았으면 하오. 이게 두 번째 노여움을 살 문제였죠. 경악을 한 거죠, 원로원들이. 왜냐면 로마의 지도자를 새로 뽑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원로원 중에 한 사람인 브루투스가 시저를 즉각 처단해 버려야 합니다. 브루투스는 시저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네, 시저였는데 이 브루투스가 3월 15일에 그 시저를 처단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15일을 조심하라고 점쟁이도 아내도 시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계획대로 원로원 회의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저는 브루투스와 2명의 원로들이 칼을 뽑아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을 때 반격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반격하지 못하고 그들의 칼에 찔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저는 비틀거리며 폼페이우스 동상 아래 쓰러지고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올려다본 시저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브루투스가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숨을 헐떡이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의 화려한 삶이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